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면 남은 30년을 내일 모레면 죽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평균 수명 87세. 하지만 건강 수명은 평균 73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사이에 저 10년, 20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더 이상 내일 모레면 죽겠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후 행복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 1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기는 5가지 저비용 취미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67세 박영자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퇴직 후 3년째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텅 빈 집에서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이런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며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약값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TV를 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더 해. 이런 생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TV에서 한 100세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내가 80이 넘어서도 내일 모레면 죽겠지라는 생각으로 30년을 허비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이 말에 영자 할머니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박영자 할머니가 월 10만 원으로 시작한 5가지 취미를 통해 어떻게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열어갔는지 그 변화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학부모들과 제자들이 모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영자 할머니는 떳떳하게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영자 할머니가 퇴직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혼자가 된 영자 할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삶의 변화에 적응할 틈도 없이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점차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희들처럼 바쁘지도 않고 매일 똑같아.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지만 약속된 다음 주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점점 자신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과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곤 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건강 악화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이런 며느리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약값조차 아끼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먹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켜고 가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때 교직에 있을 때는 빡빡한 일정에 학부모 상담, 교무회의, 방과 후 활동까지 시간이 없어 늘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는데 그렇다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우울감은 점점 깊어졌고 몸도 따라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우연히 TV에서 백세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말이 영자 할머니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100살까지 산 거지. 그 30년을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뒷방에 앉아 허송세월을 보낸 게 제일 후회가 된다오. 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이렇게 TV만 보면서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들고 옛 동료 김순자 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같은 해에 퇴직한 순자 할머니는 가끔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여전히 활기차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나 영자인데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면 만날 수 있을까? 영자, 오랜만이네.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차라도 한잔하자. 순자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영자 할머니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자와의 만남 이후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텃밭이 있었고 분양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텃밭 구획을 월 3만 원에 1년 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텃밭을 하나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텃밭이요. 갑자기 무슨 텃밭을? 어머니, 그 나이에 땅을 파시겠다고요? 허리 아프시면 누가 책임져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의견을 물어보았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 씨앗이랑 모종은 따로 구매하셔야 하고 농기구는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주말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주말 텃밭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영자 할머니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젊은 부부부터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날, 영자 할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호미와 물뿌리개를 들고 자신의 텃밭 구획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건가요?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으려 하자 옆 텃밭을 가꾸던 김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씨앗은 이렇게 깊게 심으면 안 돼요. 살짝만 덮어주세요. 그리고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주는 게 좋아요. 한낮에는 물이 증발해버려서 효과가 없어요. 김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영자 할머니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퇴직 농업 기술자로 5년째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이시죠?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실패 많이 했어요.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는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으니 이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자 할머니는 김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상추와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허브 씨앗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아침 텃밭에 나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영자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는 일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김 할아버지.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텃밭부터 생각나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2달 후,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상추를 수확했습니다.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는 맛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하나둘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직접 기른 채소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 상추랑 토마토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텃밭에서 직접 길렀어. 정말요? 텃밭이 잘 돼가고 있나 보네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진 않으세요? 분양비 3만 원에 씨앗값 좀 하고 한 달에 5만 원도 안 들어. 오히려 채소값이 절약되니까 더 이득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울하고 기력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텃밭 일이 재미있으신가 봐요?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텃밭에 가서 식물들을 살펴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게다가 텃밭에서 만난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참, 오늘 가져갈 토마토 좀 챙겨줄게. 손주들이랑 같이 먹어.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아들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텃밭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텃밭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영자 할머니는 더 많은 활동에 도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50세 이상 독서 모임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망설이던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처음 참석한 날, 10여 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에서 퇴직했어요. 요즘 텃밭도 가꾸고 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만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책에서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 저는 영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모두가 경청해 주었습니다.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과거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특히 가족 간에는 더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만 괴롭다는 걸 나이 들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영자 할머니의 말에 모임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서 모임은 영자 할머니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면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이 여사는 영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활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동네에 아침 걷기 동아리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걷는 거예요. 아침 6시요? 그렇게 일찍.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해 뜨는 공원을 걷다 보면 정말 상쾌해요. 게다가 같이 걷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영자 할머니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 여사의 권유에 못 이겨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첫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네 공원에 도착하자 이미 1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지만 50대와 70대도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회원이 오셨습니다. 박영자 선생님이세요.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동아리 회원들은 영자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공원을 3바퀴 도는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도 힘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천천히 걷다 보면 체력이 늘어요. 78세의 최할아버지가 영자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5년째 걷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덕분에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이제는 3바퀴가 부족해요. 무릎도 더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중이 3kg 줄었고 평소 숨이 차던 증상도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했더니 수치가 안정되어 의사는 고혈압 약 용량을 줄였습니다. 박 선생님, 어쩐지 요새 얼굴색이 좋아 보이더라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 즐거워졌어요. 해 뜨는 공원에서 새소리 들으며 걷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걷기 동아리를 통해 영자 할머니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찾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생기면서 불면증도 좋아졌고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새 얼굴이 좋아 보여요. 사진으로 봐도 느껴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재밌는 일이 좀 생겼어.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고 아침에 공원도 걷고. 정말요? 엄마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셨어요? 몰랐네요. 다음에 만나면 자세히 들려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딸과의 대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 걱정이나 불평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나눌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텃밭 가꾸기, 독서 모임, 걷기 동아리를 통해 활기를 되찾은 영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걷기 동아리 회원인 정 선생이 영자 할머니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스마트폰 잘 사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아니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가끔 자식들이 사진도 보내주는데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실에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무료인데다 실생활에 정말 유용해요. 영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서 성공한 경험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언제 하나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해요. 다음 주부터 새 강좌가 시작한대요. 다음 주 월요일, 영자 할머니는 복지관의 시니어 디지털 교실에 참석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8주 과정의 스마트폰 활용 기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강사는 친절한 미소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찾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고 네이버 지도로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야 할 때 3번 터치하거나 너무 세게 눌러 다른 앱이 실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와 옆자리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것도 완벽하게 하셨어요. 아직 서툴러요. 손이 말을 잘 안 듣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4주차 수업이 끝났을 때 영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원예 관련 영상을 검색해 텃밭 가꾸는 데 참고하고 카카오톡으로 텃밭 사진을 자녀들에게 보내고 네이버 지도로 독서 모임 장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교실에서 만난 박할머니 70세는 영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취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영자님, 우리 동네에 손뜨개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매주 목요일 오후에 5명이 모여서 뜨개질하면서 수다도 떨고 그래요. 손뜨개요. 젊었을 때 아이들 옷 몇 벌 떠본 게 전부인데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초부터 다시 알려드릴게요. 손을 움직이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게다가 재료비도 얼마 안 들어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충분해요. 영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 손뜨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코 잡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실이 자꾸 빠지고 코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저는 손주들 목도리를 떠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넣어서 저는 반려동물 옷을 떠서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해요. 작지만 보람을 느끼죠. 각자 다른 작품을 만들며 서로의 기술과 팁을 공유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첫 작품으로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뜨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영자 할머니는 첫 번째 손뜨개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취감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손자의 생일에 맞춰 선물했더니 손자는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다고. 우와, 진짜 예쁘다. 고마워요. 손자의 기쁜 얼굴을 보며 영자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손뜨개라는 취미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요즘 어떤 앱으로 뜨개질 패턴을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으로 뜨개질
패턴을 찾는 앱을 알려주었습니다. 디지털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손뜨개 취미가 연결되면서 영자 할머니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 달에 약 10만 원,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다니 놀라워요. 텃밭은 3만 원, 독서 모임은 무료, 걷기 동아리도 무료, 디지털 교실도 무료, 손뜨개는 재료비 2만 원. 이렇게 따지면 정말 경제적이네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손뜨개로 만든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창가에는 텃밭에서 가져온 허브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직접 기른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걷기 동아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디지털 교실 수료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자식들이 모두 영자 할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 그리고 딸 미경과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무룩하고 우울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지고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가족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정말 달라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며느리 혜진이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어색하고 긴장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냥 참지 않기로 했어. 이제 와서 보니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더라고.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어. 영자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너희도 각자 삶이 있지. 사실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좋아. 내 취미 생활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니까.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와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와,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예뻐요. 손주들의 반응에 영자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영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텃밭에서, 독서 모임에서, 걷기 동아리에서의 활기찬 모습들, 그리고 그녀가 쓴 짧은 글도 공유했습니다. 이건 독서 모임에서 내가 쓴 글이야. 선생님이었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야. 어머니 정말 잘 쓰셨네요. 글쓰기도 취미로 하고 계셨군요. 가족들은 영자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걷기 동아리 덕분에 건강이 좋아져서 복용하는 약의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요즘은 약 먹는 시간도 가끔 잊어버려.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증거지. 어머니, 그래도 약은 제때 챙겨 드셔야죠. 그래, 알았어. 하지만 예전보다 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백세 할머니의 말처럼 나도 내일 모레면 죽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해. 남은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영자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미경이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자 어머니는 걷기를 권했고, 민수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는 취미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인생은 바로 여기 지금이야.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날 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영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TV에서 본 백세 할머니의 인터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이야. 그것도 이 나이에. 영자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사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토마토의 달콤함, 손주들의 기쁜 웃음, 가족들과의 화목한 시간. 더 이상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아침 걷기 동아리, 오후에는 손뜨개 모임, 목요일은 독서 모임. 바쁘다 바빠. 그리고 이 바쁨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지금까지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즐길 수 있는 5가지 저비용 취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월 10만 원 이내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취미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아파트 주민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시작할 수 있으며 월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신선한 채소도 키우고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텃밭 활동은 햇빛을 쬐며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어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입니다.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며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감과 지적 자극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이 중요한데 독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 동아리입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규칙적인 운동은 약 복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뇌에 좋은 자극이 되어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손뜨개입니다. 월 2만 원 정도의 재료비로 시작할 수 있으며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직접 만든 작품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참지 말고 즐기세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이기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병행하세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 한 통화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노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